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금요일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우리 시장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우리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CPI 지표에 이어서 PPI 지표 역시도 둔화를 나타낸 것이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투자 시장에 끌어올리는 분위기였고요. 다우존스는 소폭의 상승률로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1.5%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8%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PPI 지표마저도 둔화된 시장이었고요. 거기다 블러드 여는 총재가 사임한다라는 소식, 즉 매파적인 그러한 성향을 지닌 총재가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이제 정말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 사살하는 또 하나의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까지도 조정세를 겪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너무나 훈훈하게 연출이 됐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했고 여기서 눈에 띄는 지표는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깨져서 99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충분한 환호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31,00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31,400달러 선에서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인사이트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2,000달러 선 넘어서면서 2,0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리플이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기준으로 무려 3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리플이 1,000원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자, 리플이 굉장히 큰 시총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현재 구간에서는 0.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4시간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70%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리플의 상승을 필두로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도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솔라나 역시도 3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솔라나도 현재는 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 이어서 폴리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도 0.37달러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의 시원한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마켓캡의 시총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장의 첫 출발선에 서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관련한 시세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단연 리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플이 SEC에 승소하면서 정말 큰 주가 급등이 남았는데 자, 이제 이게 끝이 아니다. 추가 관문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려해 봐야 할 사안들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지금 열심히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그봐 내가 그랬잖아. 리플은 증권이 아니었어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다수였고요. 중요한 거는 이 토레스 판사가 리플 자체의 증권성 여부에 관해서 SEC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건데요. 그에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7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날 법원은요, 리플의 기관 대상 리플 판매는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미등록 투자계약 제한 및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기소했었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에는 SEC의 손을 들어줬고 또 몇 가지에는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내용만 좀 발췌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지만 리플이 또 리플사가
직접 리플의 코인을 매각했던 거에 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SEC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블레드 갈링하우스의 자신감처럼 리플은 증권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리플이 70%까지 급등하는 걸 보고서 사실 잠을 많이 못 자기도 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드디어 좋은 상승률 맛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남아야 할 관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레스 판사의 판단에 관해서 SEC는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항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하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특별하게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에서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좀 예고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서 앵커석에서 다루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티핑 포인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또 한 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현물 ETF를 최초로 승인하고 또 이제 7월 달부터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오늘 나눠줄 예정이고요. 자, 이 모든 호재들이 시장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얼마나 큰 상승률을 일으키게 될까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다각화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시장을 한번 같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좀 작용이 됐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황을 좀 짚어보면서 시장에 관한 진단부터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현재 시세가 31,400달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2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무거운 비트코인이 무려 3%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NB 코인을 간밤에 리플이 뛰어넘었는데요. 리플이 현재는 0.79달러로 자, 24시간 기준으로는 69%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제 밤이었습니다. 리플 가격이 정말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0.80달러 선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한화로 따지자면은 1,000원을 넘어서는 금액까지도 도달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이 이유는 단연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관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 또 추가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한번 좀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표 자체가 리플의 판결에 관한 이제 원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일단 리플사가 7억 달러 상당의 리플 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에 관해서는 증권법이 위반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사에서 리플이 발행이 됩니다.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방식인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리플사가 이제 독단적으로 리플사의 어떤 리플을 매각했다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다수의 대중들이 리플 코인을 매매하게 한 것에 관해서는 증권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플이 지금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첫 번째 죄가 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플사의 리플 코인 기간 판매에 관여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산의 증권법 위반은
정식적인 재판에서 다시 한번 다룬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 CEO 부분에 관해서 CEO 리스크에 관해서는 해결된 상황은 아니고 추가적인 또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의 상승에 굉장히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한 번 더 추가적인 속보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인사이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월가에서 주목하는 시장의 티핑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예고편으로 들려드렸었는데 자,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약간 경제학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티핑 포인트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작은 부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엄청나게 큰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경제를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또 경제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제 월가에서 시장이 환호하는 부분들을 보고, 즉 CPI 지표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결과적으로 너무나 환호하는 이 시장에서 한 가지의 티핑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관련한 내용을 좀 전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다뤄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이 티핑 포인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I 지표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 지표 자체가 3%를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좀 많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테고 그 영향들이 또 투자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품목별로 조금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에너지 가격이 일단 마이너스 16%에 도달하면서 이 CPI 지표 발표를 끌어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비 역시도 전월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거비, 임대료 같은 주거비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이슈들이 있었고 중고차 가격 역시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CPI 지표를 좀 끌어내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원 CPI 지표가 좀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CPI 지표인데 이게 4.8%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시장이 환호하기도 했었고 이런 상황이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좀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들이 또 시장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오늘 들려드릴 티핑 포인트에 관한 건데요.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티핑 포인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식품 가격이 도통 제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이 아니라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비자 행동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 식품 가격이기 때문에 이 식품 가격이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상 크게 시장 경제를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먹거리 물가가 너무나 비싸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외식을 줄이게 되는데 자세히 또 지표를 살펴보자면 외식 물가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을 줄이게 되고 또 중상층 이하의 또 가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에서 해먹는 형태로 이제 식을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경제 순환 자체에 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들이올 수 있다라는 거죠. 6월달 식료품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5.7%, 외식 가격은 7.7%나 더 비쌌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최고 인플레이션 대비해서는 하락하긴 했지만 이 식품 가격이 크게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티핑 포인트로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기도 하고 또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은 식료품에 주당 약 120달러 그리고 외식이나 테이크아웃에 주당 7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러한 식품 가격 상승이 일단 중상층 가구와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10달러 이상 줄인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경기 위축에 국면이 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연준의 긴축에 또 어느 정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나왔었던 CPI 지표 그리고 간밤에 발표됐었던 PPI 지표가 좋게 나왔던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긍정적인 환호보다는 어느 한켠에서는 정말로 이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거시경제 차원에서 한번 다뤄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 또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여기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인사이트 그럼 메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이 지역의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는요. 비트와이즈 현물 ETF가 공식적으로 첫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최초로 비트코인 ETF 공식 승인이 났고요.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이 비트코인 ETF,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들을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이 리플에 관한 호재성 뉴스들이 좀 시장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면서 이 현물 ETF에 관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플이 워낙 70% 넘는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간밤에 코인리스에서 이러한 속보 하나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게 관련한 자료인데 비트와이즈에서 제출했었던 SEC에게 제출했었던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1차적인 승인이 났다라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추가적인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관계에 관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나의 단락으로만 좀 가지고 왔고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한번 반려가 된 이후에 추가적인 신청을 최근에 했었는데 그 신청에 관해서 이제 SEC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출시는 허용을 하겠지만은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을 조금 변경을 했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규칙 변경 제안 제출 통지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이슈들 자체가 완전한 반려라기보다는 이것 좀 여러 가지를 수정을 해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승인에 관해서 한번 열어둘게라는 걸로 좀 시장이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빠르게 비트코인 ETF 현물을 승인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직 시장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서치를 해보고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출시에 관해서 승인 임박이 나고 있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한 분석가의 어떤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아서 오늘 좀 주제로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ETF가 출시된 이후에 무려 350%나 그 현물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1,9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게 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300% 넘는 상승률을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분석을 했던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골드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 함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분석가가 표기해둔 이 지점이 비트코인이 아닌 골드가 처음 현물 ETF가 승인됐던 시점입니다. 골드 역시도 비트코인과 같이 현물적으로, 선물적으로만 거래가 되다가 ETF 상품이 출시가 된 역사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00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었는데, 자, 그 승인이 있은 이후에 현재 골드 가격을 측정을 해보니까 무려 346%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디지털 골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도 이러한 승인이 나게 된다면 그와 비슷한 또 상승률을 내지 않을까라고 이 분석가가 분석을 한 건데요. 어느 정도 면에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그리고 여러 투자자들 또 여러 언론들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조금 사담이긴 한데 공영방송에서도 비트코인 이 현물 ETF에 관해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너튜브에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죠. 채널 자체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댓글 중에서 한 투자자분이 이것은 우리만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이렇게 또 공영방송에까지도 소문이 나면 안 된다라는 댓글을 또 달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던 또 댓글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명확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인에서도 앞으로 관련한 내용들 누구보다 빠르게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물론 이 영국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선물 ETF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면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거의 현물 ETF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유럽 측에서는 이 자산 운용사 측에서는 이것이 현물 비트코인 ETF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 명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즉 조금 애매모호하게 한 건데 이것이 출시된 배경들도 굉장히 재미납니다. 사실상 이게 2022년도에 출시가 되기로 했었는데 그때 사실 우리가 FTX 사태도 겪었었고 좀 테라 루나 사태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출시가 굉장히 미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미국 내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가 임박을 하자 유럽 쪽에서 좀 급하게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올해 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7월 달부터 또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스 타임즈와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 ETF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코비라는 자산 운용사거든요. 이 운용사도 유럽 내에서는 꽤나 유명한 운용사인데 이게 사실상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선물 지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결과적으로는 이 ETF 자체는 현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에서 아마 먼저 ETF를 공식적으로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ETF 자체를 선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다각화해서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일단 트위터에 먼저 좀 승인이 났다. 그리고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제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의 사태는 유럽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될 예정이기도 하고 또 비트와이즈에 관한 소식도 있지만 블랙록을 비롯해서 6개의 큰 거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EC의 반응이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여론이 좀 우세적인 만큼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좀 바라보고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 좀 같이 한번 전달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조금 바쁘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리플 이슈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시적인 시장 리스크 속에서 티핑 포인트, 즉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암호화 자산이 또 뉴욕 증시와는 조금의 상관관계를 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ETF 승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은 시점이 드디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는 더 매수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또 간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리플에 관한 추가적인 이슈들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관한 이슈들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